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원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경제가 올스톱 위기를 겪고 있죠. 이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올 2, 3월과 8월에 1, 2차 대유행으로 이미 경제 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이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실 12월 되면 연말 특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소비 심리 개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던 지난 10월에도 소매 판매는 전년과 전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거리두기가 한층 더 강화된 만큼 소비 지표 역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차 유행기였던 지난 1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4.8%로 주저앉았고 2차 유행기였던 3분기에는 마이너스 4.4%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이 길어진다면 절대 안 되겠죠.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시작된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 광범위한 접종으로 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전염병 우려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성의 추가 검증도 필요한 만큼 최소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에 잠복 감염이 폭넓게 퍼져 있고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급격한 확산세를 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당분간은 코로나 쇼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일 거고 내년 경제 상황 역시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3% 안팎으로 추정되는 내년 경제 성장률도 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2.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울한 전망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 2차 경제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4분기 한국 경제는 2분기를 저점으로 개선 상황이었는데 민간 소비 위축이 길어지면서 회복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 대유행이 계속되면 내년 1분기에 일시적인 경기 하강이 나타나는 2차 경제 충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 실적 또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 실적과 이 설비 투자는 아무래도 좋아질 수가 없겠죠.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은 설비 투자와 고용을 줄일 여지가 더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고용 브리핑이다 보니 이렇게 기업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부는 것 아닌가 이 부분부터 참 걱정이 되거든요. 역시 그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은 이 2008년 9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입니다. 취업자 수는 올 3월 이후 11월까지 9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직면한 역대 최악의 취업난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시휴직자는 6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1.6%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영업과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극심했던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때와 전체 취업자가 가장 감소한 시점을 찾아보면 올해 음식 숙박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가 외환 위기 때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외환위기 IMF와 말씀하신 대로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회복이 되기까지도 그만큼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고용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미칠지 당시와 비교해 봤는데요. 과거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보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 규모가 회복된 기간은 31개월, 금융위기는 16개월이 걸린 건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 감소폭은 102만 명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컸고 고용 감소 기간은 2개월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단기간에 세게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가 극심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0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일용직 계층의 소득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기 계층과 상용직 계층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월에 이뤄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 조사에서는 특히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4%로 중상위 계층의 41%보다 많았고 5월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서줘야 할 텐데요. 정부도 방역과 경제 챙기기에 분주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긴급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해서 새해에는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통의 무게를 나누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D2 트라우마를 골라봤습니다. 이 D 트라우마는 불황을 뜻하는 디프레션과 정신적인 외상을 의미하는 트라우마를 합친 말입니다. 경제 지표가 일시에 급락하게 되면 중산층 파산과 계층의 양극화, 그리고 실업난 등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과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디트라우마로 인해 복권과 경마 등 사행성 행위에 빠져들거나 마약,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가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K-방역의 성과를 이끌었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